1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1.86 하락, 헬스케어가 2.02, 제약이 1.95, 삼형제가 나란히 하락을 했죠. 코스피가 1.35, 코스닥은 0.35 하락 마감했습니다. 중요한 건 시장은 하락했는데 셀트리온은 오른 것도 없이 시장이 하락하니까 같이 밀려서 밀려요. 그쵸? 우리는 오른 것도 없는데 떨어질 때 같이 밀리면 상당히 많이 멘탈적으로 지칩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자, 올라간 다음에 차익 실현 물량 거치죠. 그쵸?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올라가고 나서 이제 갭을 줄이겠죠. 그리고 나서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올라가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 LG 에너지솔루션도 올라가고 차익 실현 물량, LG 화학도 올라가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는데 우리 셀트리온은 이럴 때 상당히 지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이런 차트의 흐름은 언제 나오냐면요. 사실 이런 올라갈 때 덜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떨어질 때 더 떨어지는 건 실적이 계속해서 쪼그라드는 기업, 계속해서 역성장하는 기업에 이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수급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오히려 차단을 시키니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 개인적으로 2023년 셀트리온의 실적 성장을 저는 기대합니다. 2024년은 더 좋은 숫자를 기대합니다. 숫자로서 증명이 되면 주가는 따라올 겁니다. 근데 누가 보면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얘는 현재 주가는 실적 성장하던 기업이 실적이 정체가 돼서 성장 프리미엄 벌던 게 꺾인 게 아니고 역성장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시가총액, 주가에 대한 주권, 주가에 대한 작업은 공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력들에게 있죠. 이들이 아직까지 자금을 본격적으로 띄울 마음이 없다는 거죠. 언제까지? 실적 찍히기 전까지. 자, 조금 전에 유플라이마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2023년도는 유플라이마가 실적을 견인해야 돼요. 램시마 SC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내년에 램시마 SC는 올해 미국에서 신약에 대한 허가를 받고 출판, 판매는 2024년부터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치게 만들어서 그들은 개인의 물량을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기고 있어요. 이럴 때 참 많이 힘듭니다. 왜? 역성장하는 기업처럼 시장에서 완전히 소외된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우리에게도 자금은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다만 오늘은 또 시장이 꺾이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부분이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연준의 금리 상단이 가까워져 가봅니다. 2월 1일이죠. CME 페드워치에서 연준의 2월 미국 기준금리 0.25% 인상 확률을 무려 99.9%에 육박하고 있다. 자, 100%라고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거예요. CME 페드워치에서. 로이터에서는 3월 FOMC에서 금리 인상 끝낼 듯하다. 그러면 시장은 반등 나올 수 있다. 제가 계속 언급을 드리고 있죠. 셀트리온 또한 혼자 못 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이때는 기술적인 반등 흐름 나오고요. 큰 그림에서는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멘탈만 관리하시길 잘 바랍니다. 자, 왜냐하면 공매도가 끊임없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2월 1일 예정된 회의에서 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은 99.9%.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둔화함에 따라 3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종료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지금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있죠. 일본과 한국도 마스크 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즉, 전 세계 유통망이 다시 열립니다. 중국이 열리게 되죠. 그러면 물가 상승하던 게 하락할 확률이 높겠죠. 여기에 맞물려서 주식도 폭락해 있었고요. 채권도 폭락해 있었고요. 부동산, 그리고 코인, 자산 시장이 다 폭락해 있었죠. 여기에서 살짝 기술적으로 반등 나오고 있는 초입이고요. 한 번 더, 두 번 더 기술적인 반등 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시절 수급이 돌아오는 시간을 좀 기다려볼 수 있도록 하고요. 사실 장기 투자자 입장에서는 기업이 실적이 잘 찍혀 나가느냐, 그리고 회사가 지속해서 성장을 해 나가느냐, 그 부분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오늘 아시아 증시 살펴보면요. 니케이가 0.19 강보합, 상해는 0.09 강보합, 항생은 2.35 하락하였습니다. 자, 시장 지표 살펴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1228원, 자, 원화가 가파르게 강세 국면에 있어요. 시장에 강하게 반등 나왔던 것도 있었죠. 1431원을 찍고 계속해서 1227원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강세가 이어져 왔습니다. 자,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강세가 이어져 오면 또한
박스권의 흐름도 이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요 기준점에서 3보호리를 찍고 강하게 내려왔어요. 그쵸? 요 부분과 맞물려서 시장에 대한 증시 반등은 이어지리라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를 봐도 당연히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쵸? 코스피도 차익 실현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한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 물량 소화하고 다시 요 기준점으로 해서 기술적 여기 작게 보면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작게 보면은 이 기준점일 겁니다. 여기서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박스권 거쳐서 다시 한번 요 라인까지. 자, 매물대가 간극이 크지는 않아요. 자, 펼쳐나가면서 상승은 지속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조금 확대해 보면 더 크게 보이죠?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긴 간극이 좀 되죠? 왜냐? 여긴 공간이 비었어요. 그쵸? 그래서 크게 보면 단기적으로 요 정도의 기술적인 반등 폭은 이어지고요.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꺾였다가 반등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플라이마 위탁 생산 문제 해결. 자, 우리 주주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n골뱅이 6v 땡땡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해외 DP에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플라이마 생성 공정 문제가 아니고 다른 쪽 문제였다고 하네요. 담당은 CMO 업체를 확인해주지 않았지만 과거 기사를 검색해보니 스위스 론자로 추정됩니다. 유플라이마는 셀트 자체 생산은 없고 모두 위택 생산, 론자라고 합니다. 고로 앞으로도 론자 생산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지요. 경험 많은 글로벌 1등 위탁 생산 전문 업체이니 큰 문제는 없을 듯 합니다. 승인이 관건인데요. 애널들 말대로 1분기 이내에 승인된다면 늦어도 2월 중순 전에는 자문위원회 승인 권고가 나와야 됩니다. 회사가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하니 응원해 봅니다. 자, 유플라이마. 자, 허가가 늦어지고 있다. 그러나 회사는 7월 출신을 확신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해결됐다고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직 없어요. 다만 우리 주주님께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확인을 하고 유플라이마 7월에 출시가 문제 없기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셀트리온,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자동 주사기 제형 임상 1상을 모집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 9월에 자동 주사기 제형 임상 승인을 받았고 지난 4일 대상자 모집을 끝내서 올해 4월 종료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4일 CTP47의 임상 1상 대상자를 모두 모집하였다. 악템나는 체내 염증에 유발하는 관여하는 인터루킨6 단백질을 억제해서 염증을 감소시키는 인터루킨 제제이다. 로시의 의약품이죠. 그래서 이번 임상은 건강한 시험 대상자 310명을 대상으로 자동 주사기와 사전 충전형 주사기의 약동학적 특성과 안정성을 비교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유럽에서는 CTP47의 임상 3상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7월 폴란드 의약품 기기 등록청으로부터 CTP47의 임상 3상을 승인받았다. 448명을 대상으로 임상을 진행한다. 유럽에서는. 자, 그래서 악템나 바이오시밀러 AI 제형 임상 1상을 모집을 완료했다는 소식입니다. 셀트리온이 투자한 피노바이오 기술 특례로 코스닥 입성을 추진한다. 기술적 평가 통과하였고 상반기 상장 예심을 청구한다. 셀트리온이 투자한 피노바이오가 코스닥 입성을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기술 특례 상장을 위한 기술적 평가를 통과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지정하는 두 곳의 전문 평가기관, 바로 SCI 평가정보와 이크레더블로부터 각각 A와 BBB 등급을 받았다. 상장 주관사는 NH와 KB증권, 올 상반기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ADC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셀트리온이 투자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톡신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던 부분이죠. 자, 어쨌든 셀트리온과 레고캠 그리고 익스다 여기에 피노바이오 국내 기업이 함께 ADC 결과물을 잘 만들어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셀트리온의 삼형제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은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기관 45,000주, 외국인 30,000주, 개인 76,000주 매수입니다. 이 중에 기관 45,000주 중에 금융투자가 30,000주, 연계금이 1,000주, 사모펀드가 4,500주, 투신이 10,000주입니다. 매도 물량이 크지 않아요. 자, 개인이랑 외국인도 현재 수급 주체가 없습니다. 개인이 한 달 기준 10,000주 매도, 외국인이 77,000주 매수, 기관은 70,000주 매도예요. 금융투자가 한 달 기준 94,000주 매도, 투신이 약 40,000주, 사모펀드가 55,000주 매도입니다.
연기금은 약 10만 주 매수. 현재 수급 주체가 없어요. 즉 3대 주체다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수급이 들어와야 돼요. 꼬였던 게 풀려야 되겠죠? 자, 헬스케어. 오늘 쌍끌이 매도가 나왔는데 외국인 2만 5천 주, 기간 6만 주 매도이고요. 개인은 8만 7천 주 매수입니다. 기간 6만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4만 주, 연기금이 1만 7천 주 매도였어요. 나머지 뭐 사모펀드와 보험은 500주, 2,400주. 매도 물량이 거의 없었고요. 개인도 8만 7천 주 매수인데 한 달 기준 헬스케어의 개인 물량이 약 38만 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38만 주, 연기금은 5만 주 매주, 그리고 기간이 45만 5천 주예요. 아직까지. 그래서 기간 45만 5천 주 매도는 금융투자와 연기금, 그중 연기금이 약 28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연기금은 6만 주. 자, 연기금이 상당히 매도폭이 컸는데요. 얘가 다시 돌아 나가야 되겠죠. 그쵸? 자, 셀트리온 제약도 쌍끌이 매도. 그러나 기간 9천 주. 외국인은 5천 주 매도. 개인이 14,000주 매수했습니다. 기간 9천 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6천 주. 투신이 2,500주 매도했는데 한 달을 보게 되면 외국인이 9만 2천 주 매도이고요. 개인은 8만 주 매수. 기간은 10만 1,000주 매수입니다. 얘 역시 수급에 대한 주체가 없는 부분이에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수급이 원활하게 다시 꼬였던 게 풀려 나가야 됩니다. 자, 삼형제의 공매도 비중을 오늘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셀트리온. 오늘 공매도 매매 비중은 3.68, 거래량은 30만 5천 주, 1.86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아직 안 나왔더라고요. 1월 27일인데 4시 한 50분 정도 됐거든요. 자, 보면 헬스케어하고 제약은 아직 영업문 기준으로 공매도 매매 비중이 안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코스피 수급까지 보고 마칠게요. 코스피에 보니까 오늘 개인 투자자들이 좀 들어왔더라고요. 그동안에 외국인이 워낙에 많이 들어왔죠. 개인이 약 4,600억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166주. 매수량을 좀 줄였어요. 그러나 약 7조 가까이 들어왔고요. 기간은 4,100억 매도였습니다. 기관에서는 금융투자가 매도를 많이 했어요. 투신은 900억, 사모펀드는 900억, 연기금은 464억 매수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수급이 기술적 반등 나왔다가 약간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나 다시 저는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이제 이 들어올 때는 셀트리온에게도 수급이 좀 들어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거는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실적으로 증명해 놓으면 공매도도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흔들리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만 바라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